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8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789일 차고요. 네. 잠시만요. 1789일 차. 네. 330페이지고요. 어제 원인 세 번째 성장이 멈춰서 열등감이 반복적으로 쌓인다. 그렇죠? 우리가 왜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 볼게요. 이제 어제 조금 읽었는데 다시 세 번째 줄까지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네. 성장이 멈춘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다리를 오르는 옆 사람 끌어내리기다. 자신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열등감, 그렇죠?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흠을 잡아서. 그리고 같은 나이대의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상대를 보면서 유일하게 행복이라는 보상을 얻는다. 상대방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행복감을 얻는 아주 이상한 그런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성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믿음 때문에 나는 어차피 못할 거. 저 사람도 올라가는 거는 싫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제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이 누구죠? 나예요. 내가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저 사람 잘하는 사람을 축복해줘야 되는데 축복하지 못하고 끌어내려서 못하는 거를 행복을 느끼는 거는 못하는 사람을 보고 행복을 느끼는 거는 내가 못할 수밖에 없다.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심리적인 부분들도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상대를 유일하게 행복하게 보고, 정체성이 잘 잡혀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근데 정체성이 있고 자존감이 높아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다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잘 나가더라도 나도 결국 성장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끌어내리기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네, 나도 성장할 거야. 나도 결국은 성장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질 때 끌어내리기 전략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경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건지, 그럼 내가 어떤 걸, 내가 끌어내리는 저 사람이 잘 안 됐을 때 쾌감을 느끼는지, 잘 됐을 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을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축복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거다. 내가 잘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열등감에 상처받지 않으며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자신감이 있으면, 자존감이 높으면 잘하는 사람, 나랑 또 다른 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고 같이 배우고 함께 하려고 해요. 근데 열등감이 많으면 혼자 하려고 하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거는 또 특히 우리 이제 플랫폼 하는 데에서는 협업을 하고 100, 10가지, 100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잘하는 걸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잘하는 걸 키워야 되는데 남들보다 남들은 못한 내가 이 부분 한 개를 잘해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 자부심으로 또 뭔가를 베푸는 마음이 안 들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뭐지? 그 부분을 계속 같이 나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또 나는 딴 거 다 못하는데 이것만 잘하는데 이걸 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럼 계속 손해봐요. 잘해도 손해보고. 이런 내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어떤 그 내 마음속의 의도라든지 이런 변화들을 읽고, 아, 이게 나는 성장할 수 없어. 나는 잘 못해. 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성장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의 믿음이 새겨져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서 재맥락을 해줘야 돼요.
위에서는 아무리 끌어내리지 마라, 끌어내리지 마라 그래도 있잖아요. 끌어내리고 싶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잘 바뀌지 않는 상황. 그러면 제일 근원의 뿌리를 바꿔야 이 마음도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없다라고 내가 나를 판단해서 믿고 있는 나는 어떤 3살 이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한 경험을 해서 신념이 생겼는지 그걸 찾아서 해결을 하면 이 부분이 점점 해결됨을 느껴져요. 해결되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열등감에 상처받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나의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빨리, 아, 내가 열등감이 어릴 때부터 이랬지. 언니보다 내가 뭘 못했다고 얘기 들었고, 오빠보다 못했다 들었고, 동생보다 내가 뭘 못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열등감이 생겼구나라는 거를 빨리 캐치하시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잘하는 게 있는데, 칭찬을 또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 못하고 너는 이거 못하잖아, 못했잖아 라는 것만 듣고 있으면 이게 평생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정말 중요해요. 어른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이 정말 아이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인생을. 근데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해요. 저도 한마디 툭 들었던 것 때문에 춤추는데 정말 너는 왜 이렇게 뻣뻣하냐 그랬거든요. 엄마가 한마디. 너는 왜 이렇게 뻣뻣해? 그래서 뻣뻣하다는 말 때문에 흥이 막 나서 춤을 추고 싶은데 뻣뻣해서 못 추는 거예요. 평생 막 못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아주 못 추는 그 몸치가 있잖아요. 완전 몸치가 있다면. 몸치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근데 뻣뻣해져요. 그게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된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열등감을 갖고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있는지는 찾아서 제 맥락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고, 아이들을 봤을 때는 칭찬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칭찬해주는 거. 칭찬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또 그 얘기도 하시잖아요.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아이한테 야, 너는 정말 글씨를 잘 쓴다. 그럼 얘는 뭐야? 잘 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잘 쓰게 되는 아이가 된다는 거고, 잘 쓰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 그냥 있는 그대로, 아이고, 왜 이렇게 글씨가 삐뚤삐뚤해. 그러고 막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가 엄청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엄청 좌우가 된다. 특히 엄마는 아이한테 좌우가 되고, 또 부모님, 주변 사람들한테 좌우가 된다. 그래서 칭찬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여기 토요일 날 같이 수업 들으시고 틱톡에서 만나신 그 윤상희 님이 어제 보수교육을 갔대요.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시거든요. 보수교육을 하셨는데 뭐 듣고 왔어요? 그랬더니 보수교육 들었는데 보수교육 듣는 내내 단 한 가지의 주제, 칭찬하라고. 그 얘기를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칭찬해 주는 거. 그래서 오늘 틱톡 미션에 제가 칭찬하기 미션을 드렸습니다. 오늘 칭찬을 구체적으로 많이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참, 그쵸? 예, 내가 남들에게 칭찬할 수 있는, 뭐 이미 지났잖아. 나는 엄마가 그랬잖아. 나는 칭찬을 안 해줘서 그런들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성인이 됐고, 지나간 일에 후회한들, 안타까워한들, 비난한들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배운다. 근데 성장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 성장을 할 수 없다라고 내 자신에게 느끼는 경우는 열등감이 반복적으로 쌓이고 불행함을 느낀다. 열등감이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고 불행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또 볼게요. 타고난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타고난 유전자의 명령. 타고난 유전자의 명령이 뭘까요? 신념이에요. 신념. 내가 어릴 적에 느꼈던 보고,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 트라우마로 인해서 경험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해서 믿었던 그런 신념이 있죠. 신념에 따라서 그 신념이 명령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놓고 사건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면서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과거 것을 놓고 내가 지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맞다. 그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지금 어제 뭐 정신이 좀 없었는데 연락이 오셨는 거를 연락한다는 게 까먹었어요. 예, 우리 정지은님. 네. 제가 연락드릴게요. 네. 그래서, 타고난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순리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타고난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신념에 따라서 순리자, 신념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을 순리자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간다면, 시시포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냥 정상으로 올라갔다 또 내려놓고 돌을 올렸다 내렸다 고통과 또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끙끙거리고 또 잠시 또 내리고 고통 속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인생의 자유를 얻는다면 인생의 역행자가 될 수 있다.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자유를 믿는다면, 그쵸? 자유를 얻는다면, 인생에 내가 순리자로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역행자가 될 수 있다.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유전자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역행자가 되기 위해선 7단계를 밟아 나가면 된다. 역행자 7단계를 모델을 한 바퀴 순환할 때 필연적으로 실패를 마주하게 된다. 당신이 만약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그 다음엔 1,500만 원이라는 목표가 생긴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난이도가 다른 게임이다. 반드시 패배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인간은 성장한다. 단 한 경기도 패배하지 않는 테니스 선수는 없다.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축구 선수는 없다. 세계 최고의 운동 선수들은 수천 번의 패배 속에서 성장을 반복한다. 그리고 전성기를 얻는다. 모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 와중에 거기서 경험을 쌓게 된다는 거죠. 또 볼게요. 첫 번째, 초등학생 때 천부적 재능을 가졌더라도 중고등학생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패배한다. 두 번째, 중고등학교 때 아무리 잘해도 프로 선수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또 패배한다. 세 번째, 프로 선수가 되더라도 그 리그 탑급 선수에게 패배한다. 네 번째, 리그에서 탑이 되더라도 세계로 나가면 패배한다. 세계로 나가면은 패배한다. 다섯 번째, 세계 최고가 되더라도 이전 자신의 기록에 패배한다. 혹은 새로운 유망주에게 패배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다. 패배를 반복함으로써 운동선수는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역행자 모델에 따라 실패를 반복하면서 일반인은 자유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 다음 목표는 지금까지 상대해 왔던 적들보다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패를 해야만 레벨업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삶이 안정되면 도파민은 새로운 것을 얻어라 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를 얻는 과정에서 고통과 실패를 반복한다. 이때 지름길이 되어주는 것이 역행자 7단계 모델이다. 순리자들은 실패 앞에서 자의식이나 유전자 오작동으로 레벨업의 기회를 놓친다. 어떻게 해요? 순리자들은 실패 앞에서 자의식이 들어오고 유전자 오작동, 두려움 때문에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게 순리자다. 역행자는 내가 타고났고 내가 안 될 것 같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완전 운명을 뒤바꿔 버리는 거죠. 우리는 역행자의 길을 섰어요. 그래서 역행자의 길을 섰기 때문에 바꾸는 거죠. 뭐 바뀔 때까지 하는 거죠. 뭐. 바뀔 때까지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꽤 많이 이제 수업을 들었으면 원리를 이해 못하진 않아요. 요새 조금씩 진도를 또 좀 또 다른 차원에서 빼주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느끼기 하고 놓아버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 맨날 똑같은 얘기 해주고, 나한테는 별로 다 똑같은 얘기만 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느끼기 놓아버리를 안 하는 거야. 느끼기를 하고 선생님 앞에 가면 선생님이 아세요. 아, 숙제를 했구나.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알려주시는데 자기는 숙제 안 하고 선생님이 안 알려준다고. 진도가 이게 뭐가 1단계가 해결이 돼 2단계를 알려주시잖아요. 1단계를 하는데 느끼기 하고 놓아버림을 하지 않았는데 2단계, 3단계를 알려준들. 그냥 이해하는 거? 듣는 거? 나만 하진 해결은 안 하고 잘난 척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느끼게 하고 놓아버림을 하는 거. 그랬을 때 선생님이 또 다른 차원의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도 어떻게 해요? 1단계를 해결 안 했는데 똑같은 얘기 또 해줘야죠. 안 했으니까. 아, 못 알아들었구나. 알아들을 때까지. 그쵸? 근데 본인은 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진도를 안 빼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도리는 느끼게 하고 놓아버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음. 그래서 자의식 유전자 오작동 레벨업 기회를 우리는 갖는 역행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순리자와 역행자를 볼게요. 순리자는 A 때문에, 누구 때문이야. 그죠? 국가가 헬조선이야. 그 다음 레벨에 오른 사람은 사기를 친 것이 분명해. 내 문제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못났기 때문이야. 금수저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좋았다고 말하며 레벨업의 기회를 놓친다. 금수저들이 어릴 때 교육이 좋았대요. 근데 레벨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도 금수저도 근데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역행자는 나는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웠으니 실패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 이제부터 뭘 보완하면 다음 레벨로 갈 수 있을까? 난 그러니까 내 최적화부터 할까? 자의식부터 해체할까를 고민한다. 뇌를 최적화시켜서 책을 읽어서 최적화를 시키느냐, 자의식부터 해체할 것이냐. 자의식도 왜 생겼는지를 보면 해체가 더 쉬워지죠. 그래서 역행자가 하고 있는 생각과 순리자가 하는 생각은 쟤네들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 왜 안 도와주지?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 목표를 세우는데, 이런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 협업을 하는 거. 그죠?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부모가 어땠는지, 유전자가 어땠는지, 국가가 어땠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 현재 상황을 직면하고 이제 뭘 하면 될지를 고민하라. 어떻게 해요? 현재 상황을 직면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밟아 나가면 최고는 될 수 없어도 적어도 인생의 자유는 얻을 수 있게 된다. 인생의 자유. 인생의 자유로움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순간에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될까? 어느 순간에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될까? 경제적 자유를 원하십니까?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면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돈의 습성, 섭리도 알아야 되겠죠? 돈의 습성을 또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의식 레벨업을 해야 돼요. 그쵸? 점점 의식 레벨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느끼기 하고 놓아버림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경제적 자유는 언제 다가올까? 정답을 말해볼까 한다. 당신이 레벨 1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따 7단계를 거치면서 실패 지점까지 도달한다면 플러스 레벨 1, 원이라는 결과를 얻어 레벨 2가 된다. 실패 지점에서 도달할 때 플러스 레벨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2가 레벨 2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떤 내가 느껴지는 느낌과 감정의 부딪힘이 딱 있어요. 그걸 해결하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고 넘어서야 되거든요. 근데 해결하고 넘어서야 되는 부분, 그러면 레벨 업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때문에 하면은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죠. 내가 이게 왜 그렇지? 막 사장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스폰서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내가 넘어서야 될 과제를 내가 받아와 놓고 누구 탓을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단계 반복하면서 레벨을 높이고 실행과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실행하고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레벨 12, 그쵸? 에 도달한다.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결과물을 낼 수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 여기서도 보면 뭐요? 정신, 마인드가 우선이에요. 에너지가 우선이고 마인드가 우선 올라가야지만, 마인드가 우선 올라가야지만 내가 다른 일들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 성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거, 자청도 부자의 그릇, 그 책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대화체가 많아가지고, 어, 대화체가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브 앤 테이크를 읽어야 되겠다 했는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세요. 부자의 그릇도. 네. 근데 어쨌든 그릇을 먼저 넓히는 거. 나의 그릇이 넓혀져야 거기에 맞는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하는데 수입이 계속 똑같아. 거기에 지점에 있어. 그럼 나는 레벨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250 정도 되면 500 이상을 번다 하죠. 중립, 흔들림이 없다. 외부에서 탓하는 게 아니라 500 이상을 꾸준하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단계. 그죠? 310,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오는 단계.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310, 자발성. 그럴 때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또 들어오는 거죠. 350 수용이 되어야 1억이 넘을 거예요. 그쵸? 350이 돼야 1억이 넘는 수용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의 길, 의식을 먼저 높여야지만 거기에 담아지는 의식이 빛이잖아요. 빛의 그릇을 넓혀야 사람이 빛이라서 같이 안아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50이 안 되고 있다. 놓아야 된다. 계속 놓아야 돼요. 350이 되려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놓는 거를, 네, 쭉 이렇게 하는 거를 해보고요. 하셔야 돼요. 실천을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실행과 실패 반복하는 거. 그래서 정신적으로 먼저 성숙해지는 게 첫 번째다. 마인드가 우선이다. 운동선수도 이 몸에 신체적인 것도 그만하게 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또 실력도 있지만 이 정신적인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이에요. 실력과 정신적인 건 다른 거거든요. 실력은 기능이에요. 몸의 기능. 기능도 올려야 돼요. 더 큰 거는 뭐예요?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거. 그죠? 마인드가 네. 의식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유치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이전보다 머리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세상을 읽는 해석 능력이 좋아진다. 처음에 잘 안 읽히던 책이 점차 이해가 된다. 독서 습관이 들고 책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다. 레벨 12에 도달하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직장인이라면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평을 받게 되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꽤 많은 수익을 얻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는 관성에 따라 급성장하게 된다. 관성이 생겨가지고 스프링을 쫙 늘려놓고 나서는 다시 제자리 걸음을 안 가죠. 관성이 탄력이 탄력을 쫙 붙게 되는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자의식, 과잉으로부터 방해를 받지만 7단계를 계속 반복해 실행하고 실패함으로써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실행 없이 책을 읽고 망상하는 건 자의식만 강화시킬 뿐이다. 7단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레벨 50이 되어 있을 것이고 뒤돌아보면 이미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몇 년 만에, 누군가는 10년 만에 도달할 것이다. 불행할 필요가 없다. 불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순리자로서 본능대로 살아갔을 때보다 적어도 3배 빨리 성과를 낼 테니까. 3배나 빨리요. 하지만 그럼에도 매년 실패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또 실패와 거절에 직면을 당해요. 거절하는 거.
거절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이 탁 들어오는 경우인데 툭 회피하죠. 그래서 거절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거절을 그냥 거절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해하지만 나는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상처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느끼게 하고 해결을 해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고통이 따라다니죠. 맞아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고통이 평생 죽어서도 따라다닌다. 죽을 때까지는 덜 무서워요. 죽어서도 따라다닌다. 그게 더 무서운 얘기예요. 죽어서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거 지금 하자. 뭐 이런 거죠. 네. 어, 하지만 그럼에도 매번 실패에 직면할 수 있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천재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도 매일 실패하며 고통받고 있다. 일론 머스크도 인간은 목표를 이룰수록 더 높은 성취를 원하기 때문에 목표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놓고 또 놓고 또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역행자를 통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40만 부 판매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다들 부러워하지만 내 내면에서는 다음에는 1년 사이 60만 독자들을 만들어야지. 라는 목표가 생긴다. 당연히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실패 확률이 높다. 나는 이것이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끝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실패라는 게 오히려 나를 레벨업 시키고 장기적으로 나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게 바로 역행자의 마인드다. 나는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 두려움을 오히려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본능적 두려움을 행복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행복하냐, 안 하냐. 행복 안 할 때가 더 많았는 것 같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패한다는 건 레벨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유전자 코드는 나에게 실패란 죽음과도 같으니 반드시 피해야 해라고 속삭이지만 나는 이것이 유전자의 오작동 뿐이라는 걸 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자천님. 그쵸?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의 명령을 역행할 때 무의식에 있는 습관에서 역행이 되어서 습관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자의식, 내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는 나의 두려움이 또 있죠. 유전자로 또 두려움이 있고 여기에서 완전한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이 부분이다. 근데 우리는 의식 수업 듣는 분들은 뭐야?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행자로 가는 길에 완전히 레벨업 하시는 데는 끝까지 수업을 받으시면 예,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제 하얀 글씨 몇 번 있고요. 책자가, 그다음에 핑크색이 나오는데 주홍 색깔 에필로그예요. 역행자가 되어서 완벽한 자유를 누려라. 요 단락 끝나고 나면 기브 앤 테이크 나가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네, 어찌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지 토요일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또 그 명단이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야지 초대가 안 됐는지 안 된 사람이 누군지 또 이제 그것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 명단 올려주세요. 네. 방 만들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화요일 다음 주는 부산입니다. 9월 6일, 7일은 깨달음 식그릇 하는 날이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